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깃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 사전입니다. 미국 공군이 2027년 새로 도입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도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또 에어포스 원은 어떤 비행기인지 살펴보고요.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끝부분에 나갑니다. 미국 식당에서는 음식값 내는 방법이 한국과 같다, 다르다 생각해보셨다가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2027년 새로 도입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디자인을 최근 미국 공군이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현행 전용기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이 부족하고 정비 비용이 증가한 데다가 부품이 노후됐다고 판단해 새 전용기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새로운 에어포스 원은 자체 방어 체계와 의료 시설,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통신 기능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현재 운항 중인 보잉 747-200 기반 BC-25A와 비슷한 디자인의 BC-25B를 선정했는데요. 공군이 공개한 새 에어포스 원 디자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에어포스 원과 비슷하지만 좀 더 어둡고 현대적인 색조의 하늘색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도 야구선수 헬멧도 무광이 대세죠. 새로운 에어포스 원도 무광 디자인을 도입합니다. 기존 전용기와 달리 동체의 금속 부분에 광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결정한 도안을 폐기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짙은 붉은색과 흰색, 짙은 색을 적용한 차기 에어포스 원의 도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미국 국기인 성조기의 상징색을 그대로 배열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대통령 취임 전 자신이 전용기로 사용한 이른바 트럼포스 원 보잉 757-200 전용기와 비슷한 색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체에 트럼프라고 크게 적힌 전용기를 타고 다녀서 어디서나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채택한 디자인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자인은 기존 에어포스 원의 도안, 색상 구성과 크게 달라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가 하나였고요. 또 다른 문제는 발열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한 대로 짙은 파란색을 칠하면 특정 환경에서 기체가 가열될 수 있어 연방항공청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미국 공군은 설명했는데요.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색상은 햇빛을 더 잘 흡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게다가 지면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게 공군 측의 설명입니다. 새 에어포스 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2027년 첫 전용기, 2028년 두 번째 전용기를 인수할 계획인데요. 그때까지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타고 있는 BC-25A를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BC-25B 두 대는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보잉 747이기도 합니다. 상용기는 지난 1월 아틀라스 에어에서 인수한 보잉 747 화물기 모델 보잉 747-8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왜 두 번이나 인도하냐고요? 에어포스 원은 두 대가 동시에 뜨기 때문입니다. 보안상 어떤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려는 목적인데요. 에어포스 원은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할 때 반드시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외적인 일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전 공지 없이 방문했는데요. BC-25A 에어포스 원 대신 보잉 757기를 개조한 공군 C-32기를 사용했습니다. 미 공군은 해당 비행편의 콜사인도 에어포스 원 대신 SAM-060을 사용했습니다. SAM은 스페셜 에어 미션의 줄임말인데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를 태울 때 사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전용기를 타려면 재선에 성공해야 합니다. 4년 임기의 새 대통령을 뽑는 미국의 차기 대선은 내년에 실시됩니다. 자,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점에 가면 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어나서 출입구 쪽에 계산대로 곧장 가죠. 하지만 미국 식당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결제까지 모두 마치는데요. 한국에서처럼 식사 후 출구 쪽으로 향하면 종업원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여기 계산서 주세요. 체크 플리즈라고 간단히 말하면 계산서를 가져다 주는데요. 계산서에 적힌 음식값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답, 팁을 따로 정해서 적은 뒤
총 합계액을 써주고 서명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음식점의 팁은 10에서 20% 선에서 결정합니다. 현금을 낼 경우에도 결제 방식은 같은데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미국 식당에서는 밥 먹고 계산하러 입구로 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비스 비용을 따로 내는 팁 문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